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정기국회 첫날 당을 왼쪽이 아니라 중도로 외연 확장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면서 지도부 간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설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극우라고 지금 공격받죠,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중도로 외연 확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냈습니다. 이거 아주 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데 한 국회의원도 의도된 전략적인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메시지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이걸 역할 분담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뭐 저는 뭐 각자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신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변신 중이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장동혁 대표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임기 2년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임기 1년이 됐을 쯤에 가장 큰 이벤트가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국힘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2년을 다 채울 수 있겠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참패를 하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 1년 만에 내려와야 됩니다. 1년도 아닙니다.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의 지금 전당대회 때 스탠스로 그대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도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저는 당연히 공당의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스탠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할 분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김민석 최고로서는 원내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내 정치인으로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또 본인의 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최고위원이 당선됨으로써 본인이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해야지 승리를 하는지에 대한 승리 방정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당내 경선을 위해서 아마 지금 본인의 행보를 조금 더 강한 지지층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당 수석 대변인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당에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합의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현 장동혁 지도부 체제 하에서 국민적 상식, 보편성,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그 자체가 현재 장동혁 당 지도부의 전체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요? 장동혁 대표도 좀 당혹해 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두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중도층의 표심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만사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김민수 최고위원 생각처럼 하면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본인도 대표 경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둔을 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선거 전략으로 보이고요. 자, 당선되고 나니까 계속 그랬다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별로 오를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실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그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왜 당선되고 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어야 하는데 예.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걸 아마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아마 한 달쯤 지난 뒤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아마 바로 옆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런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나의 방향과 다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수석 대변인한테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지금 브리핑을 하도록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예. 실제 장동혁 대표는 바로 저런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본인이 그 대표 경선 당시에 얘기했던 그 노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을 어떤 식으로든 뭐 배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최고위원 선거와 대표 경선은 그 따로따로 그 선출을 한 거기 네.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장동혁 대표의 노선은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의 노선과는 상당히 다른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